네, 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이제 제가 강좌를 찍으러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찍은 강좌를 찾아보니까 지금 8강이랑 10강 사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예전에 지운 것 같은데 아마 3D 다미가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메라로 다시 한번 날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쓴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맞춰볼까요? 일단 카메라를 하나 만들겠죠. 레이어에 카메라, 단축키 컨트롤 알트 시프트 C인데 이렇게 딱 만드시겠죠.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움직여 보려고 하면 이게 막 이상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뭔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Z축으로 움직이면 처음엔 잘 되더니 갑자기 막 뒤집혀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서 배우신 대로 이제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이렇게 패런팅 연결해서 널을 움직이면 이제 잘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왜 널을 연결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잠시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켜놓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포지션을 P를 눌러보면 이렇게 Z축으로 다 당겨놨어요. 0, 5천, 만, 15,000, 2만, 25,000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투뷰에서 볼게요. 투뷰에서 보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카메라 뷰,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 다음 거 여기 또 뒤에 있고,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메라의 위치는 돌았지만 카메라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해가 가시죠? 위아래로 960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 보는 시점은 고정됐고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Z축으로 움직여도 이제 방향은 이 점을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보이는 거겠죠. 보는 시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할 때가 있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몰라도 되지만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이걸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Shift 누르고 A 누르면 이제 뭐 앵커 포인트 비슷한 게 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움직이고 얘는 이 점이에요. 이 점의 위치. 이것도 같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 지금 이거 두 개 옵션이 같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작업을 하면서 이거 두 개를 다 손을 대면 좀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굳이 작업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랜만에 켜서 그런가? 밸류하고 이 값을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땡겨오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뭐 굳이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멈췄어요. 이걸 이렇게 당겨서 여기 놔두면 이 값이 나오고, 그리고 원래 값을 빼줘야겠죠. 이게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굳이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죠. 포지션만 바꿔도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작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걸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카메라가 이렇게 평행이동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널 오브젝트를 항상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건 아는데 왜 연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알면 좋아요. 알면 쓸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원뷰로 돌아가서 단축키 컨트롤 알트 시프트 하고 C 누르면 나오죠. 근데 일단은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미리수 정도는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론 강좌니까 보통 기본이 한 35mm 정도 돼 있나? 그래서 50mm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트 뷰, 그러니까 기본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미리수는 이제 3D 툴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mm는 이제 이걸 보세요. 이제 캐릭터의 거리와 거리. 이제 뭐 늘어진 정도도 있는데 에펙에서는 어차피 다 평면이기 때문에 막 얼굴이 늘어져 보이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0mm일 때는 이 정도 거리감이 있고 80mm일 때, 200mm일 때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카메라를 써본 적 있는 분들이면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 때 봅시다. 제가 20으로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35로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200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다 끄고 이게 20이죠? 20일 때는 거리감이 이게 기본, 20일 때는 이 정도의 거리감이고 35일 때 그리고 200일 때 200일 때는 거의 평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이제 웬만해서 20mm로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20mm로 하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카메라 그 특성을 보셨듯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움직이기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mm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굳이 카메라를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얘네를 전부 널에 연결해서 이걸 움직여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좀 미리수에 따른 그 보이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파티클이 예를 들어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3D 공간에 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널에 연결해서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한 20mm로 하나 만들고 널을 만들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당기면 이제 이 파티클들도 3D 공간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보기는 촌스럽지만 일단 뭐 설명하는 게 포인트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키프레임을 잡고 뭐 쭉 당겨 주시면 되겠죠. 일단 하기 전에 지금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너무 렉이 걸리니까 일단 프리즈를 걸어 줄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를 단축키를 만들어 쓰는데 단축키가 없으실 테니까 우클릭하고 타임에서 프리즈 프레임, 이 커스텀 단축키 만드는 법은 제가 또 다른 강좌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안 바뀌죠. 시간이 바뀌어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조금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카메라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이를 이렇게 쭉 통과해서 뭐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쭉 당길 수 있겠죠. 파티클이 너무 많네요. 잠시만 개수를 조금만 줄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화질은 그대로. 그래서 이 상태로 재생을 해보면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겠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앞으로 쭉 당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잡아주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키보드 G를 누르면 펜툴이죠. 펜툴 누르고 이거를 한번 딱 클릭해주면, 어느 부분이지? 잠시만요. G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브가 베지어 형태로 걸리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프레임 잡다 보면 이렇게 톡톡 튕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그래프에서 고쳐주시거나, 지금은 그래프가 일자로 돼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쳤을 때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사실 다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포커싱을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깊이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키보드 여기서 AA를 2번 누르면 카메라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뎁스 오브 필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블러 먹는 거,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온 시켜주면 뭐 일단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보려면 투비로 일단 볼게요. 투비로 보고 여기 어퍼추어 조리개랑 블러 레벨이 있는데, 그냥 높이면 높을수록 블러가 잘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400으로 올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뿌얘진 게 보이시죠? 200만 할까요? 400 너무 세니까 한 300 정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초점 거리 이거를 쭉 당기면,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당겨도 값이 너무 커서 빨리 안 변하잖아요.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당기세요. Shift 누르고 값 바꾸면 이렇게 빨리 바뀌죠. 반대로 엄청 천천히 바꾸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값이 조금씩 바뀌어요.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여기 맞추면 이제 얘한테 초점이 많고 여긴 초점이 나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뭐 좀 더 당기면 초점이 얘한테 맞겠죠. 이 뒤에 있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얘한테 초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3D 공간상에 있구나, 이제는 좀 표가 나는 편이에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좀 렉이 걸릴 것 같은데, 움직이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보기 되게 촌스럽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확대할 때 보면 이 블러 먹은 게 너무 이렇게 깨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리스 쉐이프를 한 헥사곤 정도로 높여주면 좀 더 괜찮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그만큼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뭐 페스트 렉탱글 해야 하면 되는데, 저는 한 헥사곤까지는 올려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확대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고, 이게 카메라의 다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제 원하는 대로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작업한 거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전에 작업한 건데 어떤 게 진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막 파이널도 있고 파이널 뭐 2도 있는데, 이거 같아요, 느낌이. 한번 봅시다. 근데 뭐 전부 다 대충 비슷비슷할 거예요. 소리 필요 없고. 그래서 옛날에 작업했던 이제 게임인데, 게임 홍보 영상인데, 봅시다. 이 다음에 한 이쯤 보면 딱 카메라 쓰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데 이거 다 설명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디쯤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기초니까 좀 기본은 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좀 확대해 볼까요? 첫 부분은 지금 초점이 이 글자들에 붙어 있죠. 이 부분, 이 허드 패널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싹 바뀌면서 초점이 지금은 여기로 옮겨갔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초점이 나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정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투비로 봅시다. 이렇게 포비로 보면 탑이랑 라이트랑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X가 위아래죠. 이렇게 위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이게 좌우로 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이 회전할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도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좀 밑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에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차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전부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어둠이 부서지듯이 나를 향해 소리쳐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소리 잠깐 끄고 이제 초점도 옮겨가고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양한 모션을 취하는 거죠. 좀 더 재밌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별건 없고 그냥 이렇게 쭉쭉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카메라의 전부죠. 그럼 오랜만에 찍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